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 지금부터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약보합권에 마무리 지으면서 비트코인을 포함 암호화폐도 반등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시장 안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1시간 동안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지수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조 6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 24시간 거래량도 4% 정도 하락한 740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안에서의 투자 심리는 어제보다는 소폭 내려왔는데요. 현재 29점을 가리키고 있고요.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는 15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안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포착되고 있진 않은 가운데 기관들의 투자 심리는 어떠한지도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정말 오랜만에 유출이 아닌 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8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의 매도세가 있었지만 8거래일 만에 현재 비트코인은 유입으로 기관들이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에서 다른 알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지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의 비트코인 점유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63%를 돌파하면서 전체 100% 중에 63%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됐고요. 그중에서 이더리움은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의 가격 변동성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종목들의 가격 변동성을 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오전 기준으로는 8만 5천 달러 선을 잘 지켜주다가 오후 들어서 가격 하락이 아시아권 시간대에 맞춰서 나오고 있습니다. 2.6%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8만 3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4.5%의 지수 낙폭을 보이면서 1,600달러 선 아래까지 다시금 내려왔고요. 1,570달러 선 아래에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리플과 솔라나 또한 4%가 넘는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에이다 같은 경우는 6% 넘게 낙폭을 키워가면서 0.6달러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안에서는 가장 가파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안에서의 가격 약세, 어떤 이유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지 간밤 주요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시장의 마감 시황부터 같이 점검을 해볼까요? 나름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고 또 여기에 경제 지표도 나름 긍정적으로 간밤 지수에는 작용이 됐었는데요. 다만 장 후반에 갈수록 이렇게 낙폭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여전히 중국과 미국과의 관세 이슈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의 3월 수입 물가가 전월치보다 0.1% 하락했다는 수치가 공개가 되면서 관세 도입을 앞두고 되려 수입 물가가 내려간 데 시장은 환호를 했는데요. 다만 최근 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죠. 저유가 시대와 함께 수입 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조들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현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향해서 빨리 협상하게끔 해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추가적인 발언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보복 조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를 전면 수출 중단한다던가 아니면은 보잉의 항공기를 사지 말아라.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오면서 되려 이 미국을 더욱더 압박해오는 보복 관세 조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가능성이 단기간 안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수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나 제약 쪽과 관련해서 신규 관세를 도입하겠다라는 발언도 간밤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뉴욕 시간 기준으로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자 아시아 시장 출발 이후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던 긍정적인 이슈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백악관의 고문의 좀 코멘트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향후 수천 년 동안은 금처럼 작동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기준으로 금이 3,300달러 선을 사상 최초로 돌파해내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을 넘어서 정말 금처럼 이 시장 안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모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는데요. 일단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일단 기존에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금에 대한 오디트를 진행해서 그에 대한 차익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국가 비축안 제한을 또 스웨덴 쪽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만 비트코인을 국가 안전자산으로 좀 채택을 해서 비축을 해나가자라는 기조를 보여줬는데 여기에 스웨덴도 지금 해당 논의를 정치권 안에서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은 비축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체코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외환 보유액 중에 70억 달러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을 전해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안에서 각 국가마다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미국을 따라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확산되면서 2,100만 개밖에 없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희소성 측면에서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 비트코인 안에서의 유명한 전문가인 벤자민 코hen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규모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구간까지 내려갈지 예측한 그의 가이드라인을 확인을 해보니까 6만 9천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의 지지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호관세가 발효가 되고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나왔을 때 7만 5천 달러 아래까지 일시적으로 내려가기도 했었죠. 다만 이번에 나오는 지지는 6만 9천 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내놨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강한 방등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거실 경제와 관련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관세 이슈가 될 텐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들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불확실성을 안고 지속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암호화폐도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점에 대한 테스트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해당 예상치도 같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외 주요 알트코인의 소식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솔라나나 리플이 모두 5%대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소식으로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건 현물 ETF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재 알트코인들이 많은 자산 운용사들을 통해서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SEC에 제출한 상황인데요. XRP 같은 경우는 현재 ETF 신청 건수가 알트코인 중에 1등이라고 합니다. 현재 10건의 ETF의 신청서가 제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SEC가 심사를 할 때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유동성인데 XRP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도 굉장히 뛰어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의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과 시장 안에서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솔라나의 현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 XRP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는 알트코인의 ETF가 될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라나 쪽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요. 나스닥의 상장사가 이번에 솔라나를 대량으로 매수했다라는 내용을 SEC의 공시를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1,050만 달러의 솔라나를 매수를 하면서 상장사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솔라나를 매수한 회사가 됐고요. 앞으로도 해당 회사는 추가적으로 솔라나를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겠다라는 내용을 전해왔는데 이 비트코인을 상장사들이 매수할 때마다 가격의 변동성이 나오는 것처럼 솔라나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움직임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슈도 또 점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4월 말이면 두바이에서 크립토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해당 자리에 트럼프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직접 참석을 해서 크립토 시장과 관련된 연설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해당 컨퍼런스에는 바이낸스의 책임자라던가 블랙락 쪽의 고문들도 함께 참석을 하는 만큼 주요 암호화폐 인사들이 모여서 크립토와 관련된 최신 내용들을 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해당 컨퍼런스 기간 내 나오는 발언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다는 거 컨퍼런스의 기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